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12시 반쯤 형사분께서 전화 오셨어요. 남동생이 3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살해당하셨어요. 사별을 해도 보내지 못하는 사람.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영혼. 나 가야 돼. 오래 미뤄둔 진짜 이별이 시작됩니다. 지난 1회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던 위험한 초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먼저 떠나보낸 가족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 영혼의 대화를 마련하는 영매사 화수다. 언제나 외로운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이어온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안타까운 그리움을 풀어내기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1년 전부터는 제가 무료 초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연들을 듣게 됐고, 부모님 전이나 내 지인 자체에서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체에서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누군가 타인의 혼을 자신의 몸에 실는 영매의식. 매번 죽음을 경험하듯 진이 빠지는 일이지만 화수당에겐 이 의식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의 길을 가는 자체도 제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신령인 자체가 저를 선택한 이유 자체도 그 이유일 거고, 또한 그거를 함으로써 저도 업장을 닦아 나가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는. 그리움이 깊을수록 그 사연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한참이나 말문을 열지 못하는 첫 번째 의뢰인. 남동생이 3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되게 고생 많이 하다가 그러고 가니까 보고 싶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남동생은 아르바이트 중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고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에도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수술도 33번, 한 35번 정도 했었거든요. 갈 때 어쨌든 험하게 갔으니까 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2년 되셨거든요. 아버지랑 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안타깝게 떠난 망자가 그리워 어머니와 누나가 영혼 만남을 의뢰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용현동이요. 용현동? 네. 멀지는 않네. 네. 네. 잠깐 오시기 전에 벌써 치고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원도 많고 한도 많은데 화도 났어. 영매사에게 전달된 망자의 분노. 네. 우선 제가 잠깐 실어볼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리움보다 궁금증이 커집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 전신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떠난 동생. 늘 착하기만 했던 막내가
화상의 고통보다 크게 느낀다는 분노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파, 너무 아파, 아파, 아파. 이제는 나를 찾아. 왜 찾아, 왜 찾아? 그만큼 이랬으면 됐지. 통곡과 함께 터져나온 분노. 나도 잘 살고 싶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치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망자. 나 여기 싫어.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싫어. 한참이나 분노와 오열을 참지 못합니다. 거기 있는 게 싫어? 같이 있는 게 있는 게 싫어? 나 싫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 지금 여기 너무 아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랬건만 망자는 그 끔찍한 육신의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심지어 화상보다 더 오래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엄마 살려야지.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나 없으면 누가 챙겨줘. 나 지들밖에 모르는데 엄마 누가 챙겨줄 거야. 가야 돼. 미처 진심을 전할 새도 없었던 만남. 극심한 분노와 고통을 고스란히 실어냈던 화수당. 망자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픔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승을 가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디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온몸이 내가 보이는 거는 진짜 막 짓무르고 막 이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자기가 짊어질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벌자고 나가서 일을 하고 더 벌자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자꾸 제자리 들어오고 제자리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엄마 걱정밖에 안 해. 솔직히 말해서 효자가 너무 이런 효자가 없어 엄마. 나쁜 그렇게 탄식과 함께 시작된 어머니의 고백. 내가 또 아들 따라간다고 아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쓰러졌어. 아들 따라서 같이 갔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자마자 마치 그 뒤라도 따르듯 연이어 숨을 거둔 남편. 오랜 병수발로 지쳤던 어머니는 두 사람의 죽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떠나도 보면 내가 봐도 미친년 같아. 정전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울고 싶어서 죽게 되고 사는 건지 다 그러는 건지. 누나 역시 동생의 죽음으로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날에 저도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내가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셔.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이 친구도 되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가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신 분들도 가셨지만은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네, 기운 내쉬고. 삶을 마치고도 고통을 호소하며 저승에 들어가지 못한 망자. 함께 살았던 나날과 황망히 떠내보낸 순간 모두 슬픔과 회한으로 남은 가족. 과연 이들의 마지막 만남은 무엇을 남겼을까?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엄마 걱정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 아프지 말라고 막 그냥. 좀 짐을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도 짐을 못 내려놨나 봐요. 이제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자손들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부모든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은 내가 넉넉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엄마의 본인 자신을 조금 챙기면서 남은 인생을 조금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의뢰인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어떤 뭐 사연이나 궁금증이 가지고 살해당하셨어요. 그래서 살해당하고선 한 며칠 있다가 발견이 되셔가지고 정확히 뭐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요. 예. 좀 그렇게 됐어요. 예. 아직 범인은 못 잡았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들이 집을 떠나 있던 어느 날 끔찍한 범죄가 어머니를 앗아갔고 아들에겐 황망한 의문과 회한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그 유골도 제가 없어가지고 그 일반 공동묘지에서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일반 무용가자를 이렇게 무용고자들 있는 그렇게 같이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뿌렸다고 몇 년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 시골 쪽 절 그 수목장을 해드렸는데 한 번도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왜 어떻게 사시다가 그렇게 안 좋게 좀 돌아가셨는지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듣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대주님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은 천안에서 일하다가 천안이에요? 네. 20년이 지나도록 범인의 정체와 사건의 진실 모두 미궁에 빠져 있는 어머니의 죽음. 과연 화수당은 망자로부터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우선 대주님 사주 자체를 보시잖아요. 부모 전전 자체로다가 떨어져 있어야 돼. 사주 팔자예요. 본인 자체가 사주 팔자가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전전도 일찍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머니 전전도 일찍 떨어져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 저기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안 좋게 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죽음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일까? 조상 자체에서도 한이 많고 원이 많아. 원이 맞는 부분인데 내가 숨기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진짜 솔직히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선은 어머니 잠깐만 근데 내가 모신다고 해서 모셔지는 게 아니고 네. 어머니가 오셔야지 올 수가 있거든요. 오직 범인과 피해자만 알고 있을 그날의 진실. 과연 망자는 그 답을 알려줄까? 그런데 영매의식을 시작하자마자 슬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화수당. 그렇게 한참이나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대준이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못 하셔. 본인 자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 자체가 내가 원망고 한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새끼 미안하다 그러셔. 내가 제대로만 더 했으면은 네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고 미안하다고 그러셔 자꾸. 그래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냐 그러셔. 우리 아들내미 어미가 돼서 미안하다 그러셔. 가슴속에 응어리진 거 이제 풀어라.
이제까지 안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는 네 학교 가야지. 그래도 우리 아드님이 그래도 이 가슴팍에 이 엄마 생각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러셔.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응어해진 거 풀어라 그러셔. 이제는 세월도 지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가 딱 한마디만 하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새끼들이지만 내 새끼들이 나한테 못 박은 것도 알아라고 그러셔. 삶의 경계 저편에서 전하는 어머니의 진심에 아들은 굵은 눈물만 흘립니다. 이 엄마를 보고 싶어서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에서는 잠시만요. 망자의 당부를 전하던 중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는 화수당. 잠깐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깜짝 놀랐는데. 무척 난감한 표정으로 의뢰인에게 말하기 힘든 사정을 들려줍니다. 파헤쳐서 무한형 파헤치면은 이 자기 아들내미가 문제가 되니까 엄마가 안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길게 갈 수가 없어. 과거의 비극이 혹여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 한사코 말문을 닫는 어머니. 엄마가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부분 자체가 엄마가 하는 말이 자꾸 이 자체가 계속 돌게 되면은 우선은 대주님 자체가 조금 손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 그 얘기를 자꾸 하셔. 옛날이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간곡합니다. 엄마가 또 하는 말이 어디에 있든 간에 쉽게 말해서 대주님 자체가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얘기를 하죠. 그곳이면 내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자체에서는 쉽게 말해서 유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주님이 어느 한 곳을 잡으셔요. 게다가 대주님 자체, 엄마가 대주님한테 쏟았던 거는 조금 특별했어. 조금 내가 살아생전에 조금 자기를 똑바른 길을 가게끔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커졌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못 보고 가신 게 한이래. 또 어머니를 그만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 묻어버리고 지금부터 어머니한테 조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을 떠나서도 어머니의 소망은 오직 하나. 우리 아들내미 어머니가 돼서 미안하다 그러셔. 가슴속에 응어리진 거 이제 풀어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의 행복한 미래입니다. 여러모로 다 좀 힘들었죠.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거, 뭐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드린 거, 그 다음에 왜 착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까 하는, 누굴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제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어머니나 이제 최소 1년에 한 번 제사 한번 차려 그거는 이제 제가 해드려야지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시리어스 하는 말 자체가 자꾸 덮으려고 하셔. 아들을 위해서 자꾸 덮으려고 하셔. 엄마의 마음 자체를 거슬러 듣더라도 엄마의 마음만을 받아서 이제는 조금은 당당한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내가 무거웠던 짐 자체를 내려놓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분을 저희 아내. 애들 재워놓고 이제 저녁밥 먹으려고 이제 뭐 라면이고 뭐 밥 자기 먹으려고 이제 하다가 아마 식탁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어요. 마누라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뭐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뭐 우리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지금 당장 힘들 건데, 고 이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형사분께서 전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망한 것 같다. 아마 큰애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을 거고, 작은애는 이제 발견됐을 때 엄마 이제 죽은 몸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똥하고 다 싸놓고
엄마 젖 빨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 위에서.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기약을 끝으로 황망히 떠나버린 아내. 가족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살았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다, 뭐 병이 없다, 그런 부검 결과서에서 그런 거로 나왔어요. 그냥 좋은데 잘 갔는지. 49제 끝나기 전에 저 왔는 것 같아요. 잠깐 그 여보하고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엄청 선명하게 여보하고 그 뒤에 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한 번도 꿈에도 안 나타나고 그냥 좋은데 잘 갔는지. 앉으세요, 대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주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남편을 괴롭히는 것은 사인을 알 수 없어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의 죽음. 과연 오늘은 그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죽어가지고 내가 가는 데까지 3년 탈상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땐 3년 탈상이 거기 다 왔단 말이에요.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 자체가 지금 편하지를 않아. 편하지를 않아. 지금 그래서 이승의 끈 자체를 놓지를 못한다고 그러셔. 아내 역시 억울한 죽음에 붙잡혀 있는 것일까? 와이프의 친정엄마, 예. 집안 자체에다가 이 집안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문살이 줄줄이 있던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때 2, 3년 전으로다가 누구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아내 집안의 비극적 죽음을 추적하는 화수당. 소파에서 소주병 놔두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돌연사 하셨다는 실은 한 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단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와이프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기 뭐한 건데 끌고 가신 거야. 상문살로 죽음에 이른 아내가 이승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자체가 지금 몇 살이야? 둘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수 자체로다가 조금 안 좋으셔? 조상의 기운이라든가 시운의 기운 자체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주야. 잠깐 할머니 허락하에, 저 신령님 허락하에 잠깐만 불러볼게요. 어린 두 아이 곁에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난 아내. 홀로 된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괴로운 남편을 위해 과연 이제라도 오래된 진심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망자의 혼을 모시던 화수당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슴 가득 쌓인 말을 좀처럼 꺼내지 못하는데 듣고 싶었던 진실 대신 서글픈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답답한 이는 망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끝난 영혼 만남. 저기 대주님, 부인이 와서 입을 못 대요. 들어오시긴 들어오시는데 입을 못 대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이제 미안하다고는 얘기는 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와이프 자체가 저한테 몸이 식어가지고 눈물만 흘리다 가셨잖아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본인 자체가 너무 열이 돼. 자기보다 눈물이 더 많은 사람이래요. 딱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 둘 데리고 살려고 그러면은 마음 단단히 먹고 살으래요. 쓸데없는 생각, 뭐 죽고 싶은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약한 마음도 갖지 말아요.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거든요. 네. 진짜 숨주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죠.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요즘 들어 또 의뢰인의 고백을 듣고 초조한 반응을 보이는 영매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문살, 아까 내가 상문살 얘기했잖아요. 상문 자체가 치고 들어온 상문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상문 자체가 아직 안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분 있죠. 둘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부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와이프 자체가 어떻게든 지금 막고 있어.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진짜 자기 새끼 살리고자 진짜 본인이 어떻게 힘도 없어. 그러는데 진짜 발 진짜 바꾸서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어서도 죽어가지고 어떻게 지 새끼 때문에 가지를 못해. 죽어서도 이승의 끈을 놓지 못한 엄마의 모정. 그저 축복처럼 허락받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만 싶었던 그녀에게 이제 하늘 아래 믿을 사람은 오직 남편뿐입니다. 제가 원래 나이 어린 친구들은 점사나 이런 걸 안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둘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진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 더 자랑스러운 아빠, 그런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와이프가 그거를 제일 많이 기대하고 제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이 너무 커서 입조차 열기 힘들었던 망자의 소망. 애 둘 데리고 살려고 그러면은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요. 숨주기 전부터 아내의 진심을 전해들은 남편도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괜찮았다가 다시 진짜 그때는 진짜 너무 이게 세상에서 이런 고통이 또 있구나라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게 모든 게 아내와 사별, 뭐 배우자 사별이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모든 현실이 오니까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또 어차피 제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았듯이, 그러니까 와이프 있을 때도 지금 뭐 와이프는 떠나고 없지만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와이프는 없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오늘 들어서 많이 이제 다짐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산자와 죽은 자의 진심을 전했던 화수당. 그 자리에서 꾸준한 축성 기도로 함께할 작정이지만 왠지 가슴 한편에 남은 사연이 있습니다. 부인 얘기를 하신 분 자체가 지금 상에 너무 많이 이제 한계점에 올라왔거든요. 이승의 끈을 놓지 못한 망자나 여전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남편 모두 더 늦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 지금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말을 못하는 부분 자체가 혹여나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나타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화가 실려서 있지만은 울고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본인도 미안하고 또 본인도 안쓰럽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일을 함으로써 이분 자체에서 응어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폭발해서 그 짐을 좀 내려놓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서 다시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모든 만물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은 평생 죄가 되고 한이 되는 엄청난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난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망자의 죽음을 간직한 채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이들의 힘들었던 기억이 조금은 희미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화수당은 특별했던 만남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을 보내드리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슬픔을 꾹꾹 눌러왔던 의뢰인을 위해서인데요. 의뢰인이 다시 한번 희망차게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길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영혼 만남을 의뢰했던 남편이 다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내에게 진짜 이별을 고할 작정입니다. 애들 생각하고 또 애들 엄마만 계속 생각나고 뭐 이거 해가지고 계기로 애들하고 더 잘 살 수, 그러니까 조금 많이 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들 그래야지만 애들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누구에게나 이별에 앞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정성 어린 제사상도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정성을 모아 산자와 죽은 자를 위로하는 굿이 시작됩니다. 오늘 정성으로다가 어떤 정성이 드냐. 산에 바람 자정하고 산문 여러 망자 길로 가느니 제대도 다 보내주고, 꽃들 같은 아가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로다가 망자 가는 길 잘 보내주고, 본인 자체로다가 어떻게 보면 가슴에 얽혀있는 거 다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준비 없이 헤어진 사람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슬픔에 방치된 삶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굿은 기회조차 없었던 이별을 완성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연 화수당의 정성에 망자가 화답할까요? 굿은 아직 초반인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화수당. 영매의식에서 터져나왔던 바로 그 울음소리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래 참았던 한을 터뜨리듯 의뢰인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화수당. 이러고 사나 바보같이. 이러고 그러고 나다 바보같이 맨날 사람들한테 생각하지라. 우리 애기들 어쩔 거야. 아픈 생각도 하지 마. 아픈 생각도 하지 마. 나는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애기들도 너무. 남편도 아내가 왔음을 느끼듯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인생 울지도 말고 인생이 찬하게 있어. 나 이제 찾아왔어. 인생 괜찮아.
간절한 목소리로 걱정과 당부를 전하는 아내. 자신의 슬픔과 방황을 고스란히 지켜봤을 아내 생각에 남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한마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쌓였던 서름을 쏟아낸 아내. 그녀에게 지난 3년은 얼마나 애타는 시간이었을까요? 버선발로 달려오듯 다급했던 망자의 등장에 굿을 진행하던 화수당 역시 적잖이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상거리 할 때 이제 망자님이 들어오시지를 않는데 너무 이제 시작할 때부터 먼저 치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몸에 이제 그분 연가를 실어서 잠깐 이제 먼저 그러니까 인사치레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허망하게 세상을 뜬 아내의 넋을 달랠 시간입니다. 과연 산자들의 정성이 슬픔과 한에 젖은 망자의 혼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한과 미련을 남기지 않는 죽음은 없습니다. 망자의 한과 미련을 달래는 구능거리. 망자의 혼이 편히 떠나기를 바라는 소망뿐 아니라 남은 이의 삶을 응원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산자들의 정성이 죽은 자의 혼에 닿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던 순간 나 왜 이러고 있냐고. 혼이라는 웬말이고 나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냐고. 아직까지 죽은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나 왜 이러고 있어. 나 거기 있었는데 나 왜 이러고 있어. 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어떻게 좀 해줘. 또다시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음에 많이 내가 늙었을 때 그때 만나자 우리. 나 이런 거 자기 탓 아니야. 자기 탓 아니라고. 누가 자기 탓이래. 맞아. 왜 맨날 울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신랑 기운내고 우리 애기들 잘 크게 좀 도와줘. 너무 사랑하고 다음 생일가 또 있으면 우리 좀 일찍 만나서 같이 살자. 이제 나 좋은 데 갈 거니까 미안해. 내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 아니야. 사랑했던 만큼 차마 마주하기 두려웠던 작별의 순간. 미안해. 같이 있고 싶은데 미안해. 이제 오늘까지만 울고 이제 울지 마. 그치? 미안해.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해. 울면 안 돼. 같이 가지 못해서 이제 우리랑 이제 내목까지 이쁘게 하자. 그런 생각하지 마. 꼬박 3년 만에 화수당을 통해 밝혀진 망자의 혼란과 슬픔.
우선 죽은 거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용장에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워낙 커서 저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대부분 그런 부분 드물거든요. 그만큼 본인 자체에서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지. 자기는 늘상 옆에 있었는데 본인은.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저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는 것도 속상하고 자기 애기들이 저러는 것도 속상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커다란 슬픔에 짓눌려 각자의 길을 가지 못했던 두 사람. 함께 살 때 그랬듯 서로를 걱정하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낼 것입니다. 짧고 애틋한 3년 만의 재회. 이제 사랑하는 이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안 좋은 거 싹 걷어서 이제 좋은 길로 가셨어. 기준이 부인께서 망자지만 부인께서 대주님한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 탓하지 마시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시면 되시고 자신감 좀 어깨 좀 툭 처지지 마시고 조금 화이팅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되실 것 같아.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루만 더 살아 같이 살고 같이 마지막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고 뭐 좋아지면 애들이랑 여전히 여행 많이 다니고 항상 화이팅하는 아빠가 되고 이제 뭐 선생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노력해야죠, 애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아내. 그런 아내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텨왔던 남편. 고맙다, 미안하다. 아내의 그 마지막 말이 남편에게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험한 초대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